안녕하세요. 밤 9시에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주식 계좌를 클래스업 시켜드리는 주식 클래스 진행의 김민경입니다. 시장이 굉장히 강합니다. 사실 지난주 금요일부터 국내 증시까지 일었었던 이 중동발 불안감으로 인해서 주말 동안 그리고 오늘까지도 진전되지 않았던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불안해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K 증시의 위력은 대단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 1.8% 넘게 상승세를 보였고요. 코스닥 또한 1% 넘게 빨간불 켠채로 거래가 됐는데 다만 좀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외국인의 수급입니다. 코스피 향으로 이달 내내 좀 들어왔던 외국인의 수급이 오늘장에서는 매도로 돌아선 부분인데요. 과연 그래도 이렇게 시장이 좋은데 우리는 어떤 종목들 위주로 포트 안에 넣어봐야 될지 오늘 또 시장에 대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기다리시고 또 굉장히 사랑하시는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최석현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사실 저는 이제 네. 방송을 하면서 좀 무서운 것 같아요. 우리 네. 우리 대표님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말했다 하면 사실 네. 급등. 더진도 지난주 월요일에 주신 종목이고요. 네. IT센 글로벌은 뭐 말하기도 아플 정도로 네. 너무 날아가서 참 무서울 정도이고 뿐만 아니라 한화, 네. 코오롱 저희 방송에서 굉장히 많이 언급했었잖아요. 네. 오늘장에서 다시금 지주사주들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시장을 또 장악했다, 이끌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또한 이렇게 좋은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네, 그 종목들이 너무 잘 가니까 네. 이제 많이들 무서워하셔서 오늘 좀 순해 보이려고 머리 좀 내리고 왔는데요. 네, 오늘 좀 외모는 순하지만은 종목은 또 이제 엄격한 굉장히 또 폭발력 있는 종목들 오늘 사실 그 종목들 찾느라고 제가 머리 만질 시간이 없이 지금 여러분들 만나뵈려고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해온 종목 꼭 여러분들 꼭 살펴보시고 매수까지도 이어져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또 여러분들께 좋은 종목 드리기 위해서 달려 나오셨는데 그만큼 폭발력이 있는 종목이겠죠. 더진도 그렇고 지난주뿐만 아니라 지지난주에 여러분들께 계속 강조했던 게 코오롱, 한화 뭐 이런 종목이었는데 오늘 장에서 거진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종목에 대해서 폭발력 있는 종목 오늘 또 들고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요. 하단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QR 스캔하시면 M밴드 또 교육방, 히든방 입장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오늘 또 비밀스러운 종목 선물 여러분들께 드릴 예정이거든요. 미리미리 대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코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시장 알아야 번다입니다. 사실 오늘 많은 분들이 이 중동발 리스크로 인해서 좀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셨을 겁니다. 뭐 장 초반까지만 해도 그랬을 것 같은데 K 증시의 위력은 대단한 것 같아요. 대표님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저 역시도 워낙 그동안에 우리 시장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번을 빌미 삼아서 조정을 좀 주겠거니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시장이 이렇게 크게 한번 조정을 주고 반드 한 2, 3일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하락을 이어간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상승장이라고 할 수 없거든요. 근데 오늘과 같이 시장이 크게 하락이 나오고 바로 반등을 주는 이런 모습이 진짜 완벽한 이 상승장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정말 상승장답게 오늘도 굉장히 지난 금요일 날 하락분을 다 메꿔서 오히려 더 넘어서는 그런 상승으로 좀 이어졌습니다. 특히 코스피가 너무 강해요. 1.8%. 사실 진짜 익숙하지가 않을 정도로 너무 강해서 이게 진짜 오히려 더 헷갈리게 만드는 생각보다 너무 강하니까 이거 어떤 의도일까라는 진짜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강하고 코스닥은 코스피에 대비해서 좀 약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오늘은 코스닥에서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오고요. 코스피에서는 외국인 매도세가 좀 들어오면서 앞으로 좀 어떻게 좀 봐야 될지 이런 부분들 뒤로 넘어가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코스피 월봉상 2,900, 그러니까 2024년 고점을 넘겼어요. 특이점은 뭐냐면은 이 당시에는 삼성전자가 9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10만 전자 가냐 못 가냐 이러면서 올라갔었던 자리였는데 지금은 삼성전자가 5만 원대죠. 5만 원대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 자리에 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면은 시장이 쉽게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지주사들이 만약에 무너진다 하더라도 이걸 받을 주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이걸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걸 받으면서 주가를 버텨줄 수도 있고 다양하게 지금 시장의 안전장치들이 많이 좀 마련이 되어 있는 시장이에요. 그 정도로 시장이 굉장히 좋다. 그리고 이제 고지죠, 여기가.
3,000포인트가 고지예요. 우리 코로나 때 이후로 한 번도 이 여기를 넘겨본 적이 없거든요. 드디어 이번에 넘길지 이 부분이 좀 가장 중요한데 이번 주에 FOMC가 있어요. 그래서 FOMC 이후에 여기를 넘기냐 아니면은 살짝 조정받고 가냐 이런 부분들이 좀 확인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FOMC 전에는 코스피 위주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 특히나 오늘 강했었던 지주사 관련주들이 이 FOMC 전까지 계속해서 상승을 좀 이끌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고지가 여기 900입니다. 900. 오히려 이제 코스닥이 갈 자리가 많죠. 그래서 FOMC 이후로는 코스피가 조금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코스닥 장세가 나와줄 수도 있어요. 코스닥 장세가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진짜 여러분들과 저희가 돈 잔치하면서 진짜 돈을 벌 수 있는 정말 수익 잔치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온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라도 이 워밍업 준비 잘 해두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16일 국내 증시 우리 현황을 한번 좀 볼게요. 일단은 주말간에 이 이스라엘이 이란 핵군사 시설을 타격을 하면서 그러면서 시장이 금요일 날 좀 무너졌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 다양한 주말에 계속 이 이란과 이스라엘 관련 이슈만 있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근데 사실상 보면은 이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면전 가능성은 굉장히 좀 적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언급 자체는 현실성이 좀 낮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좀 잡았고요. 거기다가 이제 이란 대통령이 핵무기 개발 의도는 없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시장이 갑작스럽게 반등을 좀 주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 핵무기가 사실 이번 그 이스라엘이 공격한 가장 큰 원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란이 계속해서 안 만드는 척하면서 뒤에서 몰래 이 핵 개발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런 것을 이제 이스라엘이 가만 내비둘 수가 없다 보니까 공격을 처했었던 거고 오늘 대통령이 이렇게 밝히면서 전 세계 시장이 다 일제히 지금 반등이 나왔습니다. 전 세계 시장이 다 일제히 반등이 나왔는데 그중에서도 우리 시장이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가장 크게요. 연일 가장 크게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복귀 안 했나요? 우리나라 이 시장으로 아직도 복귀를 안 하신 분들은 없으시겠죠. 자, 복귀는 지능순입니다. 우리 지금 시청자분들은 다 똑똑이들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할게요. 지능이 높은 똑똑이들, 국장만 하는 똑똑이들이라고 저는 이해를 좀 하겠습니다. 자, 우리 똑똑이 분들 앞으로 1년이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얘기 드렸는데 1년이 정말 중요해요. 지금 시그널을 보면은 이거는 그냥 나올 수 있는 시그널이 아니에요. 작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을 진짜 끌어올려서 여기서 우리나라 시장을 끌어올려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그동안에 못 갔었던 주가를 뚫어버리는 그런 시그널이 정확하게 왔는데 몇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한국은행에서 최근에 이 경기 부진으로 인해서 돈풀기 전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돈풀기 전략. 돈을 풀어서 뭘 하려고 할까요? 경기 부양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기가 부진하다 보니 이거는 뭐 지금 제조도 막히고 뭐도 막히고 해서 돈을 풀어가지고 주식을 통해서 경기 부양을 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지금 시장에 많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 돈을 풀고 금리 인하도 지금 하려고 하죠. 최근 5월 말에 금리 인하도 했고 7월에 금리 인하 예정입니다. 근데 금리 인하하기가 너무 좋은 건 뭐냐면은 달러가 지금 약세죠. 그리고 원화는 강세 흐름이고 이러면은 금리 인하를 했을 때 굉장히 유리한 환경이다. 그러니까 지금 경제가 좋지는 않아요. 그렇다면은 이 주식으로 이걸 경기 부양을 하려고 하는 건데 미국 같은 경우는 심지어 뭐 월급도 주식으로 주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리고 선진국들은 대부분이 이 집 보유보다는 이 부동산보다는 주식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 국민의 지금 주식을 30% 정도 한다. 근데 우리나라가 구조상 지금 주가가 많이 쌓이잖아요. 다른 국가들보다 다른 나라의 증시 대비 많이 지금 우리나라 주식이 많이 쌉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용을 해서 경기 부양을 좀 하려는 의도가 지금 많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안 하면은 지금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 의도하고 있는 이 경기 부양을 여러분들은 못 챙기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주식을 꼭 하셔야 되는데 그동안 그중에서도 부동산보다 주식이 훨씬 유리한 것은 뭐냐면은
일단은 주식의 긍정적인 인물인 정책실장과 경기성장 수석을 임명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부동산에 대한 얘기보다는 주식에 관련된 얘기만 온 뉴스 정책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주식에 지금 완전히 집중이 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돈풀기와 금리, 기준금리 인하는 주식시장에 매우 또 긍정적이고 앞으로 제가 보는 이 부동산 관점은 상승은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제한적, 그러니까 올라가더라도 이미 가격대가 높기 때문에 올라봤자 상승률은 좀 제한적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투자보다는 실거주 중심으로 전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상법 개정, 특히 이 상법 개정이 중요한 거거든요. 이 상법 개정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제는 뭐 이제 코리아 주식이 좀 올라가겠구나 해서 지금 외국인 수급들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주식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1년이 정말 중요하고 이 1년 동안에 주식의 시장에 들어오는 이 혜택을 여러분들이 꼭 드셔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1년을 보는 건데 여기서 실수하는 게 마음이 급해가지고 오늘 같은 날 잘 가는 주식들 진짜 많잖아요. 근데 마음이 급해가지고 내 종목 안 간다고 자르고 갈아타고 막 난리 부르스 치면은 앞으로 1년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은 안 된다라는 거. 이런 부분도 오늘 제가 끝에 가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1년 이 프로세스 어떻게 짜셔야 되는지 그 부분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3, 4년에 한 번에 대박장이 오거든요. 대박장.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주식을 하면은 누구나 다 수익을 내는 대박장이 3, 4년에 한 번씩 오는데 먼저 2016년, 17년도 때는 이 트럼프 1기 시절 대략적으로 43.48% 정도가 코스피가 상승이 좀 나왔었고요. 코로나 때 같은 경우는 좀 특이 케이스이긴 하지만 굉장히 많이 올랐죠. 130%나 올랐습니다. 지금 그리고 나서 4년 후가 지금이죠. 4년 후 지금 우리 증시는 약 28% 정도 올랐어요. 아까 전에 상승률 대비했을 때 아직도 많이 못 미치죠. 더군다나 지금 이번 시장도 좀 특이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어요. 높은 관세로 인해서 주가가 굉장히 크게 하락을 하고 올라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28.98%거든요. 자, 3,000을 넘겨서 저는 뭐 거의 3,500 이렇게까지도 지금 우리 시장이 열려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 고점이 아니라 아직도 시작하는 그런 자리에 놓여 있으니 꼭 지금 우리 시장에 집중을 좀 해 주셔야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일봉을 보면은 지금 이 제가 정배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정배열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런 이평선들이 다 지지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주식을 뭔가 매수를 할 때 어느 때가 기회냐면요. 이렇게 올라갈 때가 기회일까요? 아니에요. 지금 시장은 무조건 이렇게 크게 음봉이 나왔을 때 있죠. 이럴 때가 매수 기회 자리다. 음봉이 나왔을 때는 진짜 매수 기회 자리다. 여기서 또 가다가 무너질 수 있어요. 음봉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음봉이 이런 이평선에 맞닿는 그런 자리는 지금 시장에서는 절호의 매수 기회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좀 인지하고 시장을 바라보시면은 내가 어느 타이밍에 매수가 들어가야 되는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올라가는 것을 지금 쫓아 들어가기보다는 강하게 눌려서 음봉을 주는 날, 그날 음봉을 주는 것도 이런 이평선에 닿는 날, 이런 날이 우리한테 절호의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 구간이다. 요거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좀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PBR 공략을 했었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제가 눌림에서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한화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어요. 한화가 지금 이 PBR이 0.84배인데 이게 1배까지 올라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막 올라갈 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음봉을 주게 되면은 이 한화를 꼭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6월 4일 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었고 그게 오늘 기준 프리마켓에서 진짜 무지하게 잘 가더라고요. 10만 5천 원까지 가면서 약 13%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같이 상법 개정 관련주 한화 대장주죠. 근데 아직도 한화는 PBR이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올라가는데 이런 식으로 제가 음봉을 주는 날, 이런 음봉이 나오는 날 있죠? 음봉이 나오는 날이 뭐예요? 한화를 사는 날이라고요. 그러면 한화가 지금 PBR이 0.9예요. 0.9. 그러면 아직 1배까지 또 남았죠? 그 한화가 또 언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음봉을 주는 날. 음봉을 주는 날은 한화를 사는 날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근데 특히나 이 PBR, 저 PBR 주 중에서도 정말 대박이 날 수 있는 홈런을 칠 수 있는 주식은 뭐다? 이 코오롱이다. 왜요? PBR이 0.3배. 아주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코오롱이 정말 적합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코오롱이 오늘 프리마켓에서 거의 상한가 가까이 상승이 나오더라고요. 특히나 제 방송을 보시고 요 QR 찍고 입장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PBR, 이 코오롱을 하루에 한 10번 정도 드렸어요. 10번 정도 여러분들한테 들어오기만 하면은 코오롱입니다. 코오롱 지금 매수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이 코오롱을 계속 알려드렸다고 계속. 그게 오늘 결실을 맺으면서 약 19% 상승이 나왔는데 내일 더 가겠죠. 내일 더 가겠죠. 코오롱 같은 경우도 자 이런 식으로 음봉이 나오는 날이 뭐예요? 매수를 하는 날이다. 음봉이 나오는 날이 매수를 하는 날이다. 그래서 직전 고점 라인인 46,000원 요 부근까지는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오롱도 챙기신 분들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즌이죠. 더즌은 사실 뭐 너무나도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특히나 뭐 지금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로 너무나도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은 방송 보신 분들이 한 주씩은 다 샀어요. 근데 중요한 거 뭐냐면은 수익이 나자마자 매도를 그냥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시장은요, 좀 난이도가 있는 것은 기존과 좀 패턴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수익이 나는 주식은 우리가 끌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시장이 지금 상승 초입부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중간중간 쉬어가는 구간도 있겠지만은 지금 시장은 계속해서 더 가는 시장이다.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막 피 터지는 전쟁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이 버텨준단 말이에요. 그런 이 얘기는 여러분들 쉽게 생각해서 무슨 얘기냐면은 그보다 더한 게 터져야 시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쉽지 않거든요. 그보다 더한 게 터진다라는 것은 현 상황에서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 관세도 우리는 다 두들겨 맞았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지금 전쟁하고 난리 나. 그거 다 끝났잖아요. 진짜 뭐 북한이 탱크 끌고 오지 않는 한 어지간해선 지금 시장이 무너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즉슨 지금 내가 갖고 있는 평단이 거의 제일 저가일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그걸 여러분들 좀 인식을 좀 하셔야 되거든요. 내가 산 평단가가 제일 낮은 가격일 때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더즌이 그래서 약 오늘도 추가 상승이 나오면서 약 34%가 나왔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IT센 글로벌 같은 경우는 진짜 쉬지 않고 계속 갑니다. 오늘 한 달이 안 됐어요. 한 달이 안 됐는데 138% 상승이에요. 138%. 그래서 이 IT센 글로벌이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 대장주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지금 뉴스에서 계속 나오니까 이제는 뭔지 아시죠? 스테이블 코인이 그 관련 대장주가 IT센 글로벌이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138%까지 상승이 나오는데 자, 스테이블 코인은 우리가 한 발짝 늦었거든요. 그러니까 대장을 잡는 거는 늦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은 아직 출발 안 한 테마가 있습니다. 아직 출발 안 한 테마. 그 테마의 대장주를 오늘 저와 함께 잡아보시죠. 자, 뭐냐면은 이것도 계속 얘기하지만은 각 매번 정부가 나올 때마다 이 대장 테마, 그러니까 이 히트 테마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는 4대강 테마가 히트였죠. 그래서 이하공영이 2,700, 박근혜 정부 때는 저출산이 히트 테마였고 아가방 컴퍼니가 1,100, 문재인 정부 때는 2차 전지가 히트 테마, 윤석열 정부 때는 반도체가 히트 테마. 그러면은 이재명 정부 때는 도대체 뭐가 히트냐? 뭐가 히트냐? 우리 똑똑이 분들은 이거를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냥 주어진 요 주식 시장에서 올라가는 거 쫓아 들어가고 뭐 하고 하는 게 아니라 히트 테마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곰곰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왜? 이화공영을 잡아가지고 2,700%를 먹어서 아예 뭐 신분 세탁을 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이화공영이 이렇게 잘 가잖아요. 2,700%. 우리가 이건 못 먹어요. 냉정하게. 못 먹지만은 이런 주식을 우리가 안다라면은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너무 안정적이지 않겠어요?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데 물론 우리가 어디가 꼭대기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주식만 들어가면 수익을 보고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매매를 너무 쉽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음표를 우리는 찾아야 된다. 그래서 그래야 단기간에 IT센 글로벌과 같은 큰 수익이 나고 이 안에서 우리가 샀다 팔았다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뭐가 될 것이냐? 자, 오늘 주말간에 또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네이버 출신의 이 네이버 클라우드 AI 혁신센터장을 임명을 했다라고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네이버 출신 요 하정우라는 분을 이 AI 수석, 이게 AI 수석도 여기도 인공지능 미래기획 수석 비서관에 신설된 관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AI 혁신센터장을 임명을 시켰다. 그래서 뭐 어떤 내용인지 봤더니 이 소버린 AI를 앞장 세워서 AI 데이터 센터를 뭐 구축 등을 하기 위해 지휘하기 위해서 임명을 시켰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네이버 클라우드예요. 네이버 클라우드. 요 관련에 대한 사람을 임명을 시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관련주를 우리가 추적을 해보기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련으로 제가 이 AI 미래기획 수석 관련 네이버 AI 관련주를 오늘 여러분들한테 지급해드리기 위해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똑똑이 분들은 이런 거에 좀 집중을 해서 매수를 좀 해보셔야 되겠고요. 지금 종목 받을 수 있는 방법, 시청자분들만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받으실 수 있는 방법 지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안 받을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최석현 대표님께서 방송에서 언급했었던 종목들이 대부분 날아올랐죠. 일단 IT센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5월 26일에 드렸는데 오늘까지 138%나 상승세를 가져갔고요. 더즌이라는 종목 정말 오늘도 가고 이 이외에도 코오롱 저희가 6월 4일에 히든방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이 종목 중요하다라고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었는데 이 종목 오늘장에서 지주사 관련주들이 상법 개정안으로 인해서 오늘장에서 다시금 올라오는 모습이었죠. 그만큼 우리 대표님께서 시장을 보는 눈이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아직 출발 안 한 테마주의 대장주를 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종목만큼은 이제는 받아가셔야 되잖아요. 저희가 이 종목 받아갈 수 있는 방법 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왼편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겁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영어로 된 주소가 하나 보이실 텐데요. 손가락으로 꾹 누르게 된다면 바로 M밴드 히든방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 방법이 어렵다, 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문자로도 또 받고 있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최석현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동일하게 또 M밴드 히든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종목 나도 꼭 받아보고 싶다. 더즌 너무 부럽다. IT센 글로벌 138% 이미 상승했는데 제2의 IT센 글로벌과 같은 대장주격의 종목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아직 안 간 테마 내에서 대장주를 찾아왔거든요. 이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자세한 타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오직 M밴드 히든방에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내일 장중에 어떤 종목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될지 다 텍스트로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목표가 등 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나도 우리 최석현 대표님과 함께 계속해서 날아오를 만한 종목 선물 지금 시장이 너무 좋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들도 투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도 똑똑한 주식을 통해서 한번 내 계좌 안에 이번 달만큼은 빨간불 켠 채로 거래되는 것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 저희가 그래서 아주 강한 종목, 아주 강하고 힘도 있는 종목 들고 왔거든요. 이 종목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M밴드 히든방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저희가 비밀스럽게 어떤 종목인지 소근소근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왼편 QR 스캔하시고 교육방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장 알아야 번다 시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두 번째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주식의 기술 시간인데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주실 건가요, 대표님? 네, 지금은 사실 기술이 필요가 없는 시장입니다. 정말로 지금은 이 투자자분들의 어떤 그 지금 심리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지 않나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시장은 너무 좋은데 내 주식은 또 안 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많이 흔들리고 거기에서 쉽게 지치고 거기에서 순간적으로 순간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망하거든요. 근데 제가 계속 얘기 드리지만은 지금 시장에선 여러분들 앞으로 1년, 이 1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1년, 그러니까 길게 보셔야지 지금 당장 눈앞에 지금 거기에 일희일비 하시면은 안 되신다. 근데 지금 중요한 건 그래요. 어쨌든 잘 가는 주식을 따라가야지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지금 가능성이 없는 종목들 있죠. 그런 주식들은 사실상 좀 어느 정도 비중을 좀 줄여가면서 잘 가는 주식에 탈 준비를 좀 하시긴 하셔야 된다. 근데 어쨌든 지금 앞으로 1년이 정말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저는 지금 우리 시장의 과정이 이 버블이 되어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3, 4년에 한 번씩 버블장이 온다라고 제가 아까 앞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이 버블이 되어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 버블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위험하다 생각할 수 있는데요. 버블이라는 거는 이제 거품이 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고점에서 이제 원래 가격보다 거품이 꼈다 이래서 버블이라고 이제 부르는 것인데 사실 이 버블 시장 같은 경우는 내가 고점에 물렸을 때 안 좋은 것이지 내가 이 초입부에 탔을 때는 이 버블만큼 사실 좋은 게 없거든요. 거품이 껴서 내가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는 시장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시장을 우리는 많이 이용해 먹어야 된다. 첫 번째로는 뭐 잠복기, 인식 단계 등등등등 이런 단계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잠복기에서 인식 단계로 넘어가는 그 단계라고 봐요. 왜냐면은 이 잠복기에서는 정책 변화의 등장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면은 패가망신 시킨다라고 하면서 이 작전 세력들한테 경고를 했죠. 그것도 이제 한번 봐주는 것도 아니고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시행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는 저는 이 문구가 사실상 가장 마음에 들어요. 그동안은 우리가 투자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동산에 정말 너무 혈안되어 있는 이 투자인데 주식을 부동산에 버금가는 투자 수단으로 만들겠다. 정말 지금 주식시장의 진심인 정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금 주식시장의 진심인 이 정부의 혜택을 우리는 이용해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정책 변화에 대한 등장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 잠복기 때 보면은 초기에는 소수의 투자자만 주목을 합니다. 그러다가 대중이 잠재력 인식을 갖게 되는데 지금 보면은 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거래가 10조도 안 되다가요. 갑자기 거래가 많이 늘기 시작을 했죠. 11조, 뭐 14조, 17조까지도 증가를 하면서 정말 상승장의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냈어요. 하지만은 코스닥은 아직이거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직 거래 대금이 저조합니다. 즉 지금은 어느 정도 초기 단계에도 들어가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대중들이 어느 정도 인식을 하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잠복기에서 인식 단계로 넘어가는 시장이 지금 시장이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왜 하냐면요. 여러분들 버블이 오려면 버블이 와서 정말 수익 잔치를 하는 그 시점이 언제냐면은 이 광기 단계예요. 광기 단계 때는요. 아무 종목이나 사면 그냥 수익이 나거든요. 그것도 뭐 하루에 10%씩 하루에 10에서 20%씩 진짜 어떤 종목을 사도 이렇게 수익이 나는 그 광기 단계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여기서 넘어가는 단계니 뭐예요? 초입부다. 즉 지금 자리 선점을 잘 해놔서 우리가 감각을 키워놓으면은 이때 나의 씨드를 진짜 크게 늘려서 1년 농사를 여기서 다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평범한 시장 때는 우리가 큰 목표 안 두고 3에서 5% 한 달에 이것만 수익을 챙기자 이런 목표로 가야지 막 아무 장에서나 우리가 막 원금에 뭐 50%뭐 2배 뭐 이런 목표를 세울 수가 없어요. 이런 목표는
우리가 이런 버블의 광기 단계에서 세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단계가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으려면 뭐예요? 준비된 자가 기회를 잡는다. 지금 여러분들이 준비를 잘 해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무리 좋은 시장, 버블 시장에서도 사실 아까 전에 이제 버블이 터지는 그런 시점에서는 누구나 다 수익을 내지만은 거기서는 이제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수익을 크게 내냐, 얼마나 많이 내냐, 뭐 100만 원을 내냐, 10,000원을 수익을 내냐, 그런 차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특히나 이런 투자자의 유형은 수익 내기 정말 어렵다. 수익 나면은 급하게, 지금은 수익 나자마자 급하게 매도하는 것은 굉장히 지금은 어떻게 보면 불리한 포지션이라는 거예요. 시장이 계속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내가 매도를 하는 순간 그게 제일 저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조금 끌고 갈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예를 들어 내가 수익이 나서 급하게 판다라고 하면은 손실이 나는 것도 똑같이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수익 난 만큼 손실로 상쇄를 시킬 수가 있는데, 수익은 나면 다 팔아버리고 손실은 계속해서 끌고 간다라고 하면은 도대체 어떻게 해가지고 수익을 내겠다냐는 이거예요. 수익을 3에서 5%대 잘 팔면서 손해나는 거는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잘 끌고 간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이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겠냐는 거예요. 1번 같은 유형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이건 고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도박형 투자자, 올인, 그냥 뭐 하나 꽂히면은 올인, 또는 뭐 미수, 신용 이런 거 써가지고 때려 박으시는 분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기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강제 손절, 이런 식. 지금은 이렇게 아무리 시장이 좋아도 상승장은요, 여러분들 모든 주식이 올라가지 않아요. 상승장은 특정 섹터들만 끌고 올라가 주거든요. 내가 산 주식이 거기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 주식은 1, 2주 동안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승장이라고 다 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몰빵 투자는, 올인 투자는 지금은 절대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관망형 투자자, 시장이 너무 좋은데 아직도 작년에 너무 피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아직도 망설이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서는 지금 시장에서 진짜 다 지금 수익을 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코로나 불장 때와 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섹터와 테마가 생기면은 그냥 거의 그 종목들은 다 올라간다. 더군다나 진입장벽이 낮아져서 초보자들도 수익을 내기 쉬운 시장이 지금 시장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계좌는 왜 근데 이렇게 시장이 좋은데 안 좋은 걸까요? 그래서 어디서 막 남들 앞에서 계좌도 못 뽑겠어요. 창피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너 그거 했어? 너 주식해? 하면 안 한다고 하잖아요. 왜냐? 못 보여주니까. 계좌를 못 보여주니까. 이제는 저를 여러분들 만나셔서 정말 1년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저와 함께 남들한테 당당하게 계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계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단타도 좋고 스윙도 좋고 장기 투자도 좋으니 일단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 지금은 나쁜 종목도 어지간해서 수익이 다 나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매매를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적극적인 매매가 지금 안 된다는 거죠. 과거에 너무 되었던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런 시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지금은 좀 해보면은 좀 시야가 트일 거란 말이에요. 트이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트이기. 자, 그러면은 수익과 장기 투자자 전략 봤을 때는 지금은 이게 예를 들어 어떤 회사가 2천억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회사가 1,000억 이하의 시총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보유 현금이 2천억인데 시가총액은 1,000억 정도예요. 이거는 완전 저평가된 거잖아요. 이런 주식들을 원래는 우리가 사잖아요. 매수를 하잖아요. 수익이 안 났어요. 왜 그러냐면은 대주주가 이 주가가 올라가면은 대주주가 세금을 많이 내야 되니까 일부러 주가를 안 올렸다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맨날 시간 내에서 뭐 대주주가 매도했다. 유상증자를 터트린다. 이런 이상한 짓만 하잖아요. 왜냐면은 주가가 올라가면은 대주주한테는 불리하거든요. 세금을 많이 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식이 반복이 됐었는데 이번에 이 상법 개정을 하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이거 때려잡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아니
대주주, 그러니까 본인이 회사의 임원이고 대표고 투자자면은 회사의 가치가 올라가면은 좋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세금이 너무 세잖아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러다 보니까 대주주들이 주가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고자 매도 유상증자를 하는 건데 이번 상법 개정을 통해서 이 주가의 회사 가치가 여긴데 10인데 회사 가치가 5에 5다 이러면은 상패까지도 고려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상법 개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저평가된 기업들 여러분들이 사두면은 그냥 올라가요. 지금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자꾸 매수가 막 무차별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기업 시장이 안 좋고 뭐가 기업들이 안 좋고 하더라도 지금 막 들어오는 겁니다. 매수가. 왜 그러냐면 무조건 가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상황 자체가. 이런 상황이라고요. 지금 시장이. 근데 이거를 오늘 내가 매수를 해서 오늘 당장의 결과를 바라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만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 수익을 줄 수 있는 테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매매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주식들을 봐야 되냐면은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지주사라고 하면 뭐 한화, 두산, 뭐 코오롱 이런 것들이요. 방산 및 조선,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뭐 이런 것들, 하나오션 이런 것들, AI, 원전, 신재생 이런 것들, 이런 종목들만 지금은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식이 아닌 지금 바닥에서 기고 있는 주식들 있잖아요. 이런 주식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이 좋고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니까 나는 바닥에 놓여있는 저가에 있는 주식을 살래. 이런 것은 투자에 지금 시장에서 또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을 제가 다 알려드렸거든요. 이 안에서 답이 시험 문제가 다 나옵니다. 이 안에서 시험 문제가 다 나오니까 우리 똑똑이 분들은 오늘 방송 보시고 여기서 공략을 하셔야 거 적극적으로 이 안에서 적극적인 공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중에서 저는 뭘 대장으로 본다고요? 4번인 AI를 대장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AI를. 그래서 각 정부마다는 항상 이 히트를 치는 섹터가 나오는데 저는 이 AI를 본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 네이버 출신이 AI 수석에 깜짝 발탁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관련주들이 어떻게 움직였냐? 오늘 관련주들이 어떻게 움직였냐? 롯데이노베이션, 알체라, 오브젠, 상한가가 6종목 나왔거든요. 오늘 그중에 3종목이 관련주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 3종목이 뭐라고요? 앞에 이 네이버 클라우드 AI 형식센터장 이 관련주가 오늘 3종목이나 상한가에 들어갔다고요. 자, 이 정도면은 여기에 대한 냄새가 쏠쏠 나죠. 그래서 지금 요 관련주로 근데 보면은 내용이 아직 구체화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체화된 게 없으니까 기대감이 막 부풀어 있는 거예요. 주식이라는 건요, 뭔가 확정이 되는 순간 주가는 크게 못 가요. 바이오주들이 잘 가는 이유가 뭐예요? 뭔가 우리의 삶을 더 연장시켜 줄 수 있어서 뭔가를 치료해 줄 수 있는 기대감, 이런 것 때문에 바이오주가 잘 가는 거거든요. 꿈을 먹고 크는 바이오주기 때문에 그만큼 내용이 구체화된 게 없고 뭔가 기대가 크면은 클수록 주식시장은 잘 간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가 상승이 가능한 구간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 세 개를 공략을 해야 되냐? 아니요. 이 세 개를 공략을 하자는 게 아니라 아직 안 간 관련주 중에서도 아직 못 간 그 주식을 공략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갖고 온 요 AI 정말 좀 상한가가 기대가 되는 주식은 이 주식입니다. 자, 이 주식의 종목명은 우리 시청자분들 QR 찍고 M밴드 입장하시는 분들에게만 지급이 되는데요. 저는 이 지금 차트를 딱 봤을 때 지금 이 자리예요. 지금 주가가 여기에 놓여 있어요. 여기에 놓여 있는데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은 여기서 인벤티지 랩의 냄새가 나더라고요. 지금 이 차트를 여러분들 눈에 딱 익혀두시고 인벤티지 랩 차트를 제가 켜드릴게요. 자, 인벤티지 랩. 인벤티지 랩이 이렇게 쌍봉을 만들고 나서 올라가기 시작을 했을 때 거래를 줄이면서 올라가기 시작을 하더니 곱하기 3배가 터져버리죠. 곱하기 3배가. 지금 얘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여기서 쌍고점을 만들고 빠지면서 여기서 거래를 줄이면서 여기를 넘기기 시작을 하면은 대박이 좀 터질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옵니다. 그래서 자, 범정부 초대 AI 구현 사업 진행이 예정이고요. 정부 AI 수석의
수석 네이버 클라우드 혁신센터장이 낙점이 된 요 종목입니다. 그래서 금일 관련주가 세 종목이나 상한가를 갔는데 아직 움직임이 없는 요 주식 우리가 같이 한번 내일 매수를 한번 해볼 거고요. 종목 지금 필요하신 분들 당장 좀 적극적으로 내가 한번 움직여 보겠다. 준비가 되신 분들은 바로 지금 이 종목 받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대표님께서 정말 이 좋은 시장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수익을 내야 되는지 다 수저에 떠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 종목을 안 받아가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 종목 차트상에 봤을 때 인벤티지 랩과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쌍봉 지금 고점 만든 이후에 빠졌다가 3배나 간 인벤티지 랩과 비슷한 성격을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자세한 대응 전략 저희가 오직 엠밴드 히든방에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종목명도 비밀스럽게 알려드리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타점까지도 다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종목 나도 한번 AI 대장주에서 아직 못 간 종목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오늘 또 기회 드리잖아요. 제2의 IT센 글로벌, 제2의 더즌 부러워하지 마시고 오늘 또 저희가 여러분들께 이 종목 받아가라라고 엠밴드 교육방 활짝 열어뒀습니다. 오셔서 어떤 종목인지 종목명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가 장중에 이 종목에 대한 타점까지도 다 잡아드리고 있죠. 지금 바로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화면 왼쪽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텐데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엠밴드 교육방 입장이 가능합니다. 나는 이 방법이 너무 어렵다,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문자로도 준비를 해뒀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최석현 3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동일하게 엠밴드 히든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2의 IT센 글로벌 저희가 5월 26일 날 정확하게 드렸는데 이 종목 그 이후에 시가 기준으로 138%나 넘게 상승세를 가져갔고요. 더즌도 오늘까지도 갔잖아요. 제2의 그 종목 오늘 또 여러분들께 선물처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엠밴드 히든방 오셔서 어떤 종목인지 종목명과 더불어서 거기에 따른 타점까지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바로 세 번째 시간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실전 매매 공략주 시간입니다. 또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실 것 같아요. 대표님 오늘 또 어떤 종목 공략주로 챙겨오셨을까요? 네, 시간이 없는 관계로 공략주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는 컴투스홀딩스입니다. 컴투스홀딩스 지난 방송에서 드렸는데 사실 움직임이 약간 지지부진했죠. 그래서 근데 이번에야말로 진짜 좀 타점이 왔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컴투스홀딩스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진짜 우리 시청자분들만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개인적으로 진짜 기대가 됩니다. 이번 주 기대가 돼요. 이번 주. 컴투스홀딩스는 이번 주 기대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컴투스홀딩스가 게임 회사인데 엑스플라라는 코인을 상장을 했어요. 이게 비썸에도 상장이 돼 있는데 컴투스홀딩스가 또 코인원 거래소 지분도 38%나 갖고 있는데 이 엑스플라라는 코인을 스테이블 코인과 교환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엄청 핫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는 주식들을 보면은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라고 막 올라가는 주식들을 보면은 진짜 스테이블 코인 수혜는 많이 없는 주식들이 많거든요. 보통 원래 테마 초기에는 그래요. 근데 이 다날이라던가 컴투스홀딩스, 카카오페이 이런 주식들이 어떻게 하면은 스테이블 코인의 진짜 수혜주다라고 볼 수 있는데 컴투스홀딩스는 아직 소문이 안 난 것 같아요. 다른 종목들에 비해. 그래서 이 주식을 반드시 여러분들 보셔야 된다. 뭐 스테이블 코인이랑 가격이 변하지 않는 뭐 디지털 화폐 등등등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밴드에 올려드릴 테니 오셔서 직접 확인을 좀 해보시고요. 어려운 거 아니면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 자, 중요한 거 우리가 차트를 봐야 되는데 자, 이 컴투스홀딩스라는 주식은요. 기본적으로 2만 원에서 이 5만 원까지 가주는 패턴이 있어요. 그게 뭐냐? 2만 원 바닥이 잡히면은 5만 원이 간다라는 거죠. 2만 원이 잡히면은 5만 원까지는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2만 원이 잡히고 나서 지금 5만 원을 가려고 도전 중인 주식이 바로 이 컴투스홀딩스입니다. 지금은 약 이 자리 정도에 지금 와 있는데요. 컴투스홀딩스가 지금 현재로서는 과열이 걸려 있어요. 과열. 내일 과열이 풀립니다. 그래서 여기가 컴투스홀딩스가 상한가를 갔던 자리예요. 근데 이 상한가 라인을 안 깨면서 심지어
심지어 5일선 이평선마저 안 깨면서 오늘 종가 마무리를 해주더라고요. 보통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은 내일 갑니다. 보통 이렇게 주가가 마무리가 되면은 내일 가요. 과열 상한가 걸리고 주가 안 밀리다가 과열 3번, 과열 3일차 해서 5일선에 지지되면은 보통 다음날 간다. 그래서 내일 출발할 가능성이 매우 유력한 주식인데, 자, 여러분들 아쉽지만은 이 컴투스홀딩스는 지난주 방송 보시고 QR 찍고 이 밴드방에 입장하신 분들은 오늘 종가 베팅으로 이미 다 매수를 하셨어요. 147명이나 이 종목을 갖다가 오늘 종가 베팅을 받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한 발짝 늦긴 했지만은 지금이라도 입장을 하셔서 내일 저를 좀 따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147명 선배분들이 매수를 하셨지만은 같이 우리가 내일 이 종목 갖다 수익 공략을 실시간으로 한번 해볼 테니까요. 입장을 해두셔서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매수가 목표가는 입장하시면 받을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로는 원익. 이 원익도 중요한데 원익 그룹의 지주사예요. 이게 아까 설명드렸던 전형적인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 자, 이 주식이 시가총액이 1200억이에요. 근데 원익 그룹의 총 자산은 5조 원대입니다. 5조 원인데 주가는 1200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고 일부러 주가를 안 올린 거죠. PBR은 0.47배, 동종 업종 대비 현저하게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가 원익이다. 이런 주식은 그냥 가는 거죠. 이거는 내일 하루 간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갈 자리가 많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아까 이 컴투스홀딩스하고 너무 동일한 자리죠. 상한가 이후에 지금 쫙 이렇게 보면은 상한가 이후 11선에서 반등을 줍니다. 그래서 내일 갈 자리가 딱 나오겠죠. 원익 같은 경우는. 그래서 특히나 원익 같은 경우는 매출도 증가를 하고 있고 어쨌든 영업이익도 계속 흑자를 나고 있고 자본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안 갈 수가 없는 그런 주식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익은 대략적으로 9,000원에서 10,000원에서 10,000원 정도까지 자리가 열려 있어요. 시간으로 이미 움직임이 좀 나와줬는데 내일 그래도 살 자리가 나올 것 같다. 왜냐면은 목표가가 한 9,500원에서 10,000원까지는 열려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그래도 할만하다라는 겁니다. 이미 떴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이게 10,000원이 가더라도 저평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주식들은 해볼만 하다라는 거죠. 원익.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풍산입니다. 풍산은 대한민국 대표 방산 기업이에요. 요거 조금 길게 좀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네요. 풍산도 너무 진짜 다 모든 mon이 좋은데 요거. 자, 풍산은 밴드로 오시면은 추가적인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방산이 너무 잘 가잖아요. 이거 하나만 볼게요. 독일 방산주의 라인메탈이라는 주식이 연간 1조를 벌고 시총 100조가 됐어요. 근데 현대로템도 이번 연도에 1조 벌거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3조 벌거든요. 근데 독일은 이만큼 갔다고요. 그래서 방산주 지금 매우 중요하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공략주 3종목 드렸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시간 관계상 굉장히 짧게 말씀드렸거든요. 자세한 이야기, 이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은 오직 M밴드 히든방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드릴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AI 대박주 또한 오늘 또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히든주의 종목명, 대응 전략 그리고 앞서서 드렸던 공략주 3종목 있죠. 컴투스홀딩스, 원익, 풍산에 대한 더 자세한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왼편 QR 스캔하시고 지금 바로 M밴드 히든방 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